결혼을 앞둔 딸의 상견례. 행복해야 할 그 자리에서 민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그는 이제 예비 사돈으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훈이네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래요. 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오늘은 딸 은서와 예비사위 지훈의 상견례 날이었다. 민지는 새하얀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을 차려입고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차민지 부장님 아니세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민지를 알아보았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저희도요. 혹시 예비 신랑이 강지훈인가요? 순간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이런 우연이?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민지의 시간이 멈췄다. 강준혁. 30년 전 3살배기 아들과 자신을 남겨두고 사라진 그 남자. 밤새 울던 아들을 안고 원망의 눈물을 쏟아냈던 그 시간들. 악착같이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워낸 외로운 세월들.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지금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준혁입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차민지입니다. 민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이 보였다. 무너질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어머,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지훈의 어머니 혜진이 반갑게 물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의 머릿속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1995년 어느 봄날. 25살의 민지는 3살배기 아들 동현이를 안고 남편을 기다렸다. 작은 반지하 방. 준혁은 당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왔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민지는 그렇게 믿었다. 민지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날 저녁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 남성의 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더 참담한 건 그 후였다. 준혁은 카드 빚과 사채를 남겨두고 떠났다. 빚쟁이들이 매일 반지하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무서워. 어린 동현이가 떨면서 매달렸다. 그 아이의 눈빛을 민지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민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동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벽까지 일하고 몇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 빚을 갚는 데만 5년이 걸렸다. 그리고 32살 우연히 회사 파티에서 만난 남자. 그는 민지의 사연을 듣고 이혼한 자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 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은서였다. 하지만 그 결혼도 7년을 버티지 못했다. 동현이를 친자식처럼 대하겠다던 약속은 3년도 가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민지는 또다시 홀로 서는 길을 택했다. 이번엔 두 아이와 함께. 자격증을 따고 대학 야간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입사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급 양복을 입고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로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나타났다. 민지 씨,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혜진의 질문에 민지는 현실로 돌아왔다. 제약회사에서 부장으로 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혼자 딸을 키우시면서 부장까지 되시다니. 혜진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준혁은 와인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민지는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민지야. 아니, 민지씨. 말 놓지 마세요. 우린 남남이니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딸 결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우리 은서는 지훈 씨를 정말 사랑해요. 아이들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 지훈이가 동현이 기억하세요? 민지의 질문에 준혁이 얼어붙었다.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아이 이제 33살입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하고 자란 거 아세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울던 거 아세요? 민지야, 나도 사정이. 사정? 빚은 누가 갚았는데요? 사채 이자로 하루 10만 원씩 날아가던 그 돈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갚았어요.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 내가 키웠어요. 혼자.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도 살고 싶었어. 그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족을 버렸어요. 3살짜리 아들을?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는 좋은 아이야.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은서한테 지훈 씨한테 절대 우리 과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동현이 아빠라는 것도요. 동현이는 지금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민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30년 만에 재회는 그렇게 차갑게 끝났다. 하지만 며칠 후 민지에게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동현이를 한 번만 봐도 될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고 싶어.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현아 엄마야. 잘 지내지?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동현이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항상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괜찮지 않았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두 집안의 만남은 잦아졌다. 예식장 계약, 혼수 상담, 신혼집 구경. 매번 민지와 준혁은 어색한 연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지를 찾아왔다. 엄마, 나 지훈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훈 오빠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엄마 보는 눈빛도 그렇고 엄마 이름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 혹시 엄마랑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럼 왜 지훈 오빠는 엄마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고? 은서야. 엄마 솔직히 말해줘. 나도 이제 어른이야. 뭔가 있으면 알아야 결정하지. 민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앉아라. 민지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준혁이 자신의 전 남편이었다는 것, 동현이가 준혁의 친아들이라는 것, 그가 빚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오빠는? 동현 오빠는 알아? 모를 거야. 오빠한테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 엄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도 웃을 수 있어? 너 때문이야. 내 행복 때문이야. 은서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지훈 오빠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알아. 엄마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해? 민지는 딸을 꼭 안았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강준혁 씨는 아버지가 아니야. 준혁 씨는 준혁 씨야. 너희 둘의 사랑은 어른들의 과거와는 별개야. 한편 준혁도 지훈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첫 결혼 버리고 온 아들 그리고 민지. 아버지가 그런 일을.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은서는 알아요? 아마 알게 됐을 거야. 그럼 결혼은? 그건 너희가 결정할 문제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서와 지훈 그리고 민지와 준혁.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모님들의 과거는 과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은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를 위해 거짓말한 것처럼 나도 내 사랑을 위해 용기 내고 싶어요. 지훈 오빠는 최고로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는 달라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씨,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요. 동현이한테도 당신한테도.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에요. 그리고 동현이를 만나고 싶어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비로서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민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동현이한테 물어볼게요. 만나고 싶어 하면 연락드리죠. 싫다고 하면 평생 만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아름다운 예식장, 행복한 신랑 신부. 하객석에는 민지와 준혁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동현이 있었다. 식이 끝나고 동현은 준혁 앞에 섰다.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현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서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리고 지훈 형 때문에 오늘 왔어요. 앞으로도 가족 행사에는 얼굴 비출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뒤돌아봤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인정할게요. 30년 전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엄마의 강인함도 제 독립심도. 어쩌면 그게 당신이 준 유일한 선물인지도 모르죠. 그 말에 준혁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의 시간. 그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